다 그리셨다라면은 색상을 채워줄 텐데 우리가 라이브 페인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색상을 채웠죠. 그거 하실 때 보면은 그렸는 거 전체 선택을 하고 왼쪽에 툴에 보면은 라이브 페인트 있죠. 얘를 사용을 해서 요거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면의 색상 넣어주시고 클릭을 하면 여기 각각 조각조각 별로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뭐 바지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허리 벨트 부분을 나는 각각 다른 색상으로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되는데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을 하셨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스펜드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상단에 그룹으로 자동으로 묶인다라고 했어요.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자, 이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해서 색칠이 되느냐 하면 원래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는 선은 따로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면 부분이 조각으로 따로 이렇게 색칠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조각조각별로 여러분들이 색상을 다르게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각조각 다른 색상을 넣을 때에는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편한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 똑같은 재질의 천으로 만든다, 기지바지다 그럼 똑같은 색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테두리에 있는 이 라인 있죠? 요 외곽 라인 그리셨을 거잖아요. 한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마주보는 부분 있죠. 여기 얘네들을 서로 조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채워주시게 되면은 그냥 이 해당하는 이 면에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되잖아요. 얘한테에다가 위에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얘는 선만 있고 면은 없는 상태이자 그냥 여기에다가 면의 색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대쪽 바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한테도 면의 색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면을 채워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서 색상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얘는 닫혀져 있는 면이 아니에요. 선이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끊어진 부분은 그냥 자동으로 직선으로 색깔이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면 우리 처음에 도식화 그릴 때 제가 양쪽 리플렉트 시켜가지고 얘들을 조인 시켜주세요 했잖아요. 끝점 부분 서로 잘 만나게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색상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조인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완전하게 닫혀져 있는 하나의 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색상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그 미디선 있는 부분도 이 미디점도 두 개 같이 잡아서 조인을 실질적으로는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굳이 뭐 조인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붙어 있으니까 그냥 색깔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렸는 거 왼쪽 면, 그 다음에 오른쪽 면 얘네들 있죠. 이 고정 점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허리 벨트 부분 때문에 조인이 힘들어요. 이 부분 고정점을 잡아야 되는데 얘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셀렉션 툴로 허리 부분, 허리 밴딩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조금 옮겨주세요. 옮겨 놓고 나서 이 양쪽 끝 점만 잡아서요. 조인을 시켜줍니다. 직선으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다가 면의 색상을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바지 만들고자 하는 색상.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색상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순서 변경. 컨트롤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선이 계속 나와요. 컨트롤 눌러서 대괄로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순서가 내려가는 거, 요거는 순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서를 변경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라인들이 다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위에 허리에 밴딩은 그럼 어떻게 색깔을 채워주느냐? 얘 보시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면으로 되어져 있죠. 보시면은 위에 선은 없고, 면은 없고 선만 있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한 바지의 색상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은 요 허리 밴딩 부분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보면은 위에 요 일자로 뒤에 부분 일자로 이렇게 만들었는 부분은 색상이 안 들어가요. 얘는 선이니까. 선인 경우에는 면을 가질 수가 없어요. 면을 가지려면은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꺾여져 있어야지만 이 안에 공간에 면이 채워질 수가 있겠죠. 선 하나로서는 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면을 선택을 하더라도 안 나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채워줘야 되느냐 하면 얘는 라이브 페인트로 채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아니면은 라이브 페인트 나는 쓰기 싫다. 라이브 페인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의 색상을 채우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얘를 일직선으로 만들지 마시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꺾어서 도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형 안에다가 면의 색상을 채워 주신 다음에 얘를 맨 뒤로 보내어 버리게 되면 순서를요. 맨 뒤로 보내어 버리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숨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라이브 페인트보다 얘네들은 전체 한 번에 이렇게 색상을 채워 주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패턴을 만약에 넣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을 하면 다 조각 따로 부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패턴도 여기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하나의 이 한 판 면으로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패턴을 한 번에 넣어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는 땡땡이 패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땡땡이 패턴은 그냥 기본 되어져 있는 거 사용을 할 거예요. 일러스트에 있는 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땡땡이가 투명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제자리 붙여넣기 컨트롤 F 해서 제자리에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땡땡이 패턴을 넣어주세요. 땡땡이 패턴은 굳이 땡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정도 크기로 넣을게요. 보시면은 요렇게 한 번에 패턴이 들어가는데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을 했는 경우에는 요 면에만 이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따로 잡아서 주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만 들어가요. 여기에 넣기 위해서는 또 이 면을 잡아서 또 복사, 제자리 붙여넣기 해주고 땡땡이 넣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업하시기, 관리하시기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라이브 페인트로 각각 조각조각 떨어뜨려서 면의 색상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면의 색상을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색상을 다 넣었다, 패턴도 넣었다. 여기에서 이제 패턴의 크기를 수정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저번에 알려드렸었죠. 여기에 트랜스폼 들어가서 스케일이라는 메뉴 사용을 해서 패턴의 크기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 조절하실 때 여기에서 보시면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메뉴는 체크를 해제하셔야지만 패턴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상도 넣고 뒷면 도식하고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작업 지시서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업 지시서에는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제 선으로 뭐 얼마 여기에 띄워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표시가 되어져 있죠. 요것도 셔츠 작업 지시서 우리 같이 그려보려고 했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화살표 모양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끝부분이 화살표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끝에 화살표 안 달고 그냥 선으로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작업하는 뭐 사람 나름이니까 꼭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져 있고 그냥 선으로만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뭐 허리 밴딩은 얼마 해주세요 하는 거 일단 라인 툴로 끌 거예요. 자, 왼쪽에 툴에서 라인 툴 선택을 해주시고 면은 없고 선만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지시서 표시할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세요. 그냥 뭐 대각선으로 끄셔도 되고 수직선으로 끄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방향을 그어주세요. 자, 선을 끄셨다라면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오른쪽에 스트로크 패널 보세요. 저 요거 스트로크 패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위치를 옮겼습니다. 스트로크 요게 끝에 화살표 선 끝에 화살표를 달아주는 게 버전마다 메뉴가 조금 달라요. CS6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로크라는 패널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 업체 가셔가지고 버전이 CS4나 요거보다 6보다 좀 낮은 버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 효과가 여기 이펙트라는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요거 버전이니까 요걸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선을 선택을 하시고 스트로크 패널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Allow Has라는 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끝에 화살표 2개 붙어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 모양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화살표 모양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왼쪽 부분은 시작점, 스타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엔드, 끝점이에요. 끝점 부분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스케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는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화살표가 너무 머리가 커요. 그러면은 이 머리 부분을 조금 한 50% 낮추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부분에 굳이 화살표 모양을 안 그리시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계속 바꾸실 수가 있어요. 누르셔가지고 이런 모양도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의 모양을 변경을 하시더라도 이 화살표는 계속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 만드실 때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대각선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거는 스커트기는 한데 우리는 바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걸로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이렇게 적어 주실 때에는 그냥 라인 툴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로헤즈에다가 화살표를 양쪽 다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머리가 너무 크니까 머리를 작게 줄여서 30%만 줘야겠다. 라인 굵기도 좀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끝부분에는 그냥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쇼핑몰 같은 데 보시면은 사이즈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표시해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 내용 뭐 적어주시면 되겠죠. 타입 툴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작업 지시서 만드실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커트도
라이브 페인트로 각각 해주신 것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두 개를 조인을 시켰어요. 조인을 시키면 하나의 면에 다 색상을 바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스티치 부분은 스티치 부분만 내가 이 실색상을 바꾸어 주겠다. 그러면 그때 요거 알려드렸었죠. 매직 윈드에 대한 속성을 바꾸셔가지고 웨이트로 실선만 요 점선만 스티치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 스티치만 색상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은 다른 데는 색상이 안 바뀌고 요 스티치만 색상이 바뀌었어요. 요거는 뭐 매직윈드 굳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스티치 부분만 따로 잡아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작업 지시서에 들어가는 이 화살표 표시하는 거 하고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렸는 거에다가 하시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요거 새로운 디자인으로 요거는 제가 그냥 샘플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바지 하나를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모양대로 이 도식화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바지 뭐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색상 이런 것들 있을 거잖아요. 그거까지 입혀서 작업 지시서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작업 지시서 만드셔가지고 일러스트에서 만들었는 거를 이제 어떻게 작업 지시서 파일에다가 갖다 붙여 넣는지 그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작업 지시서 내용을 다 적으셨다라면은 얘를 이제 여기에 엑셀 파일에다가 붙여 넣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캡처하셔 가지고 그냥 그 캡처 프로그램 있죠. 보통 RC 많이 깔아 놓으시니까 그 RC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캡처 지금 제 거는 요거 R 캡처를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창이 캡처하실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렸는 거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캡처가 돼요. 근데 얘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옆에 바디에 그렸는 요 글씨 부분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다 눈을 감겨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는 내용들만 눈을 켜 두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어디 갔나? 여기서 바디하고는 눈을 다 감겨주고 얘도 이렇게 치워놓고 요 부분만 캡처를 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요렇게 캡처를 합니다. 복사, R 캡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뭐 복사나 저장이나 하실 수가 있어요. 복사 하셔가지고 엑셀 들였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바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크기 조절 해가지고 넣어주시는데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크게 키우시면은 얘가 좀 깨어져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좀 작게, 좀 크게 차라리 그리셔가지고 붙여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일러스트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렸는 것만큼만 작업 지시서 글자 내용 있고 하는 만큼만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장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요만큼 저장을 하시느냐 하면 왼쪽에 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아트보드 툴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우물정자 모양 같이 생겨 있는 거. 사각형의 네 모서리에 뿔 달려 있는 툴. 얘는 이 종이의 크기를 수정을 해줄 수 있는 툴이거든요.
아트보드 툴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은 이 종이만큼 우리가 만들었는 거 지금 A4 용지 크기이잖아요. 이 A4 딱 크기만큼 잡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했는 것만큼 줄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 포토샵에서 크롭 툴 했는 것처럼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는 것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익스포트라는 메뉴를 사용을 합니다. 세이브 하시게 되면 일러스트 파일로 밖에는 저장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지 시서에 넣으려면은 JPG 파일로 되어져 있어야지만 여기 엑셀 파일에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라는 걸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익스포트해서 여기에 밑에 보시면 파일 형식 눌러서 보면 JPG 나와요. JPG로 여기에다가 뭐 바지 저장을 시켜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요거 사용 체크 꼭 해주셔야 돼요. Use Artboard라고 되어 있는 거 왼쪽 하단에. 그래야지 여기에 요게 아트보드이거든요. 요 아트보드의 크기만큼 내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에 퀄리티는 제일 최대로 10으로 해서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샘플 그 엑셀 파일에 붙여 넣으실 때는 72로 해놓고 해서 출력을 하셔도 괜찮기는 한데 조금 더 선명하게 하시려면은 이 부분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한 150이나 300 정도로. 300까지는 근데 사실 높이실 필요가 없고 한 2배 정도만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되세요. 해상도 부분을. 해서 저장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저장했는 위치에 가서 보면 얘가 저장이 되어져 있겠죠.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했거든요. 요거만 이제 저장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엑셀 요 파일은 오늘 날짜 폴더 안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 메뉴에 엑셀 파일, 엑셀 프로그램 다들 깔려 있으시니까 아마 요거 더블 클릭하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삽입해서 그림으로 바탕화면에 저는 저장을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삽입시켜 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오죠. 아까 전에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작업지 시서 이제 옆에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핑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밑에다 주의사항도 적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작업지 시서가 끝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도식화 그리셨는 거에다가 일러스트에서 있는 땡땡이 패턴 요런 거 말고 아니면 내가 만들었는 패턴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단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입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셨는 거에다가 하셔도 되고 오늘 날짜 폴더에 제가 요거 새로 넣어놨거든요. 요것만. 와이드 팬츠 도식화 요거 일러스트 파일이라서 그냥 오픈하시면 돼요. 파일 오픈해서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바지가 있거든요. 요거 제가 조인까지 다 시켜놨는 거예요. 자, 여기 요거 만드실 때는 얘네들 한 통으로 되어져 있어야지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자, 통으로 지금 제 거는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원단 파는 원단을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단 파는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 뭐 자주 원단 구입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천사요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지에 패턴 넣고 싶은 이미지 넣어주시면 돼요. 꼭 천사요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원단 구입하시는데 아무 때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 그래요? 원단 여기 제일 좀 유명하지 않아요? 천사요가? 아, 찬스라고 하면 돼요? 네.
그냥 인터넷에서 천사요 검색하시면 돼요. 천사요. 저는 이거는 요 원단 해봐야 되겠어요. 자, 원단을 플레이스에서 가지고 오셨다라면은 이 원단을 이제 여기에 바지보다 크게 덮어 주셔야지 되세요. 네. 바지 전체에 저는 다 입힐 거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덮었어요. 근데 그냥 덮으시면은 얘가 안 보이거든요. 뒤에 라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지 라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기만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다시 살짝 이렇게 옮겨주세요. 옆으로 바지가 보이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우리 포토샵에서도 클리핑 마스크 있었죠. 어느 영역 안에서만 이미지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여기에 일러스트에도 있는 기능인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을 할 때 영역이 밑에 있고 사진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러스트는 반대예요. 영역 가려지는 영역이 되는 애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숨겨질 이미지는 밑에. 순서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지 안에 이 패턴을 넣고자 하려면 패턴이 이 바지 라인보다 더 밑에 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 원단의 순서를 제일 밑으로 바꾸어 줄 건데요. 제일 밑으로 바꾸어 주시는 방법은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대괄로, 그냥 컨트롤 시프트에서 요거 하시면 제일 밑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제일 위로, 컨트롤 하시고 요거 하면 한 칸씩 밑으로 한 칸씩 위로인데, 시프트 눌러 주시게 되면 같이 눌러 주시면은 제일 밑으로 제일 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보시면 이제 바지 라인이 보이죠? 아까 전에는 순서가 이 이미지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고, 이제 제일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건 아직 하지 말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클리핑 마스크를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이 바지 라인에 이 이미지를 가려져서 보이게 하여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텐데,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바지 라인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바지 라인 부분을 따로 복제를 또 해 놓으셔야 돼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인은 사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면 부분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딘가 하나를 더 복제를 시켜 두셔야지 됩니다. 자, 라인만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태죠, 여러분들. 옆에 패턴이 있고 이 라인 가지고 왔어요. 라인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F 하시거나, 근데 컨트롤 F 하시면은 또 나중에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 제자리 붙였어요. 그 다음에 얘 덮고 라인하고 같이 선택해서 클리핑하면 라인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 제일 위로 붙여놓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 있는 이 패턴하고 두 개가 클리핑이 돼서 면만 보이고 라인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불편하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시면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냥 제자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라인을 Alt 눌러가지고 그냥 딴 데 이렇게 복제를 한 개 해놓으세요. 복제해놓고 나중에 다시 이 제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게 덜 헷갈리시거든요. 복제해가지고 딴 데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단 패턴을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단을 넣을 이미지 라인 밑에 바지에 넣을 거예요.
요 바지 라인이랑 원단이랑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얘가 다 닫혀져 있는 면들이어야 돼요. 어디가 뚫려져 있으면 클리핑 마스크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해당하는 면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닫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인을 다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개 같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바지 안에 이 원단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복제해놨는 라인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요 위에다가 엎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라인도 다 정확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단이 들어갔겠죠. 만약에 허리 부분에도 하시고 싶다 그러면 허리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요거 제가 금방 따로 보여드릴게요. 제 거 파일은 제가 여기에 사각형 허리 밴딩 부분 락 걸어놔가지고 락을 풀어주셔야 돼요. 요거 복사 컨트롤 C 아니다 알트 눌러서 다른 위치에 복제 한 개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또 원단을 하나 또 찾아줍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냥 요거 할까요? 요거 똑같은 거 색깔만 다른 거.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이랑 풀어주시는 거예요. 원단 다른 색상은 없노? 벨트만 선택해가지고 네. 숫자 2번. 아니요. 벨트 선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V 하시면 붙여 넣어지죠. 요거를 맨 뒤로 바꾸어 주시고요. 얘를 요 허리에는 요걸 넣을 거예요. 지금 요 부분만 따로 잘라서 가지고 오시면 더 편해요. 근데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요 사각형하고 원단하고 두 개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함 요렇게 얘한테만 들어가죠. 아까 선을 갖다가 선생님, 그쵸? 요 선이 여기 있죠. 선생님 벨트 안에 선이 다 작업지 시서에 요거 패턴을 해서 넣는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와치 여기 이제 원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원단 부분은 또 검색하셨는 원단 어디 갔나? 이 원단을 제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또 캡처를 요만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시면은 요 원단을 내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요 원단을 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요거 하실 때는 알캡처 쓰시면 되게 편해요. 안 그러면 포토샵에서 일일이 또 잘라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원단을 저장을 하셨는 파일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만약에 불러와서 쓰시는 경우에는 원단 부분을 얘를 넣어볼까요? 얘는 여기 그 패턴 같은 경우에 너무 이미지를 줄여버리시면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 보시면은 이 원단을 쓰고 싶어요. 제가 요렇게 체크무늬. 근데 저장을 했는 게 요런 거예요. 포토샵에서 만약에 이미지 이 패턴이 커요. 면은 크기를 줄여버리시면은 이 패턴 모양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 민무늬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러스트에 그 포토샵에서 잘라서 오시거나 아니면 엑셀에서도 자르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미지 선택해서 위에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요거 선택을 하셔가지고 포토샵에서 이미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요 원단을 제가 쓰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진에서 이 원단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패턴 다 보이죠? 요 원단을 제가 쓸 거예요.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